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하고 당당하게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 검찰 조사는 뭐 진행되더라도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김두관 의원이 본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과 당 수습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4명의 주자들은 일제히 단결, 통합을 외치며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쇄신과 개혁을 외치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28일 날 10시에 그러니까요. 어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지금 있습니다. 홍익표, 박광훈, 박범계 의원 이른바 사파전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 동문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합니다. 의원님은 단합은 기본, 강한 원내대표, 또 승리하는 민주당을 강조했는데 예, 현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또 차기 선출될 원내대표 리더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지금 검사정부의 야당 탄압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 내후 예안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검찰에 대한 침탈은 당당하게 막아내고 네, 또 민생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또 챙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후 예안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극복을 하고 또 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의원만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네, 또 뚝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어려운 지역에서 도지사도 당선이 되고 또 당호 요청으로 김포에서 양산으로 가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내 당원들께서 저를 뚝심 있는 정치인 이렇게 좀 평가해 네. 주십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전당대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당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다 이런 오해 때문에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전당대회 때 부러진 돈봉투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 자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히 이제 예부 인사가 절반 넘게 구성을 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또 검찰과 공조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규명을 해야만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탈당이라든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네.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 직접 녹취록에 검행된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좀 우리 당에서 출당을 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상 조사를 해서 지금 찌라시라고 그럽니까? 시중에 한 몇 명이 관련됐다고 두세 번씩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돼가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비판이 강하고 당내도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지금 당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당에 앞서서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시죠?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네. 국민과 당원들에게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네. 탈당을 했습니다. 당 상임 고문주직도 물러나고 아마 이제 그 인천시당이 정책실장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죠. 그리고 네. 오선 의원도 하고 인천
강력시장도 한 송영길 대표께서 아마 선당 후사의 모습으로 저는 어제 본회의 참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부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가 어제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즉시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뭐 당내 여러 평가가 있지만 한 번도 탈당하지 않는 네. 우리 민주당을 탈당을 결심을 하고 당연히 이제 상임 고문직도 사퇴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법적 책임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큰 정치인다운 결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권위에 찬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도 이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우리 당에서 깔끔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 안 하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한테 공세를 되게 취하는 국민의힘도 보면 최근에 이제 김혜나 의원의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박순자 의원도 지금 아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적부심에서 기각이 된 하영재 체포동의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야가 다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하면서 이제 돈 안 드는 선거로 정치 핵심을 한번 했는데 네. 지금 그 20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이 대우각성하고 고백하고 완전 이 자정 운동을 핵심 운동을 해야만이 내년 국민들께서 제대로 우리 정당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재창당 수준의 전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네. 이번 돈봉투 사건, 지난 전당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완전 뼈를 깎는 핵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적 쇄신도 더불어서 정당법이라든지 전당대 대의원 조직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당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로 보고요. 또 우리 당이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 검지 출마도 하고 또 역할이 다한 분들은 또 후배들 위해서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인재 영입 또 혁신을 통해서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총선 앞두고 이제 번번이 나왔던 네. 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도 그게 실현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흔히 이제 86그룹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이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운동의 그런 공헌을 토대해서 끊임없이 정치 혁신을 해왔던 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미 이제 86그룹들의 역할이 다 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용퇴하는 용단도 내려줘야만 당이 이제 할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새로운 이제 또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대표와 함께 당의 핵심,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핵심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고 해야지 무슨 염치로 우리를 뽑아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뭐 이제 부패라든지 개인 이탈로 문제가 생긴 문제하고 이제 야당 정적 제거라든지 야당 탄압에 의한 이런 과정하고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부패 문제라든지 개인 이탈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도로내린 게 맞고요. 특히 그 야당 정적 제거나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최고 지도부가 검사 독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침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막아내는 그런 강한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도 원내대표에 참여하게 됐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인물이 참여하느냐에 관건이 될 텐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늘 이제 총선 1년 전쯤이면 새로운 정당 제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먼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지도를 보니까 무당층으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중도층들이. 그런 걸 보면 3지대 신당에 이제 근거들이 마련되긴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분명하게 하거나 또 우리 네. 한국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을 때 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은 현재 선거법은 양당제가 유리하게끔 구조가 짜져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기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사실 선거법이 바뀌기가 쉽지 않는데 현행 선거법에서 조금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네. 3당, 4당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민주당 내 이탈할 의원들이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 당내 뭐 친명, 비명 이런 논쟁이 있었고 향후 어떤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당 언론에서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좀 나누기는 하지만 네.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가 출범할 텐데 새 지도부가 이제 돈봉투 사건 문제를 어떻게 잘 획신하고 또 인재 영입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차별되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 아마 우리 당에서 뭐 이탈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런 걸 못 해내면 제3지대로 이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고 있고 예. 정치권 역시 맞붙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난번 일본 방문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크게 사고가 났는데요. 이분은 또 미국 방문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참전 가능성까지 오해를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는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까지 엄포를 놓고 있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극동 그 공군사령부에서 동해안까지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외국 나갈 때마다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와야 되는 이런 일반적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좀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참 그 국정 맡은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 차례 외국 순방에서 돌아올 때마다 외교 참사를 일으켜서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총선이 한 1년여 남았는데요. 김두관 의원께서 보시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세요? 총선이 이제 4년을 해고하는 측면도 있지,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미래 4년을 준비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해난이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네.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 그리고 또 세계적인 어제로는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지방이 이제 소멸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과는 훨씬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 그것은 총선에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총선이 1년째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민심을 가르는 척도인 만큼 여야 새 지도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